본원 통화를 많이 찍고 돈을 많이 찍었음에도 불구하고 달러의 가치를 지킬 수 있었던 건 뭐예요? 달러의 가치를 지켜줄 수 있는 소각장이 있겠죠. 미국은. 그게 뭐다? 미국 주식, 미국 ETF 상품, 미국 선물 상품, 미국 원유 상품,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이젠 투자를 해야 되는 메타버스, NFT, 비트코인 시장, 그리고 앞으로 전기차 시장까지. 자, 요거는 좀 많은 분들이 모르실 것 같아서 질문을 하나 갖고 왔습니다. 자, 2023년도에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이게 코인이슈가 뭐 방송을 하고 이것저것 이제 경제 공부를 하고 하면서 댓글을 보면서 공부를 많이 합니다. 많이 하기도 하고 많이 되기도 해요. 어떤 댓글이 달렸냐면, 댓글도 달렸고 요거는 코인이슈한테 개인적으로도 많이 질문을 했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자, 2023년도에는 경기 침체가 안 온대. 근데 경기 침체가 안 오는 이유가 뭐냐면 코로나 때 돈을 너무 많이 찍었대. 그래서 지금 시장에 풀어져 있는 돈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경기 침체는 안 올 거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리 있지. 코로나 때 돈을 많이 찍었대. 시장에 돈이 지금 많이 있어가지고 물론 긴축을 하고 금리를 높여서 이제 시장에 있는 돈들을 다 회수하지만 그래도 그만큼 많이 풀었기 때문에 그 돈들이 많이 돌기 때문에 경기 침체는 안 온대. 멤버십이 아닌 분인 것 같은데요. 자, 요거는 우리 정규 방송에서도 많이 다뤄드렸고, 중앙은행이 돈을 어떻게 찍고 시중에 있는 1금융권, 2금융권, 3금융권 어떤 식으로 돈이 분배가 되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말씀을 드렸죠. 자, 이거 답변을 한번 드려볼게요. 근데 지금 뭐 아닙니다, 뭐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정확하게 설명을 하실 분이 없어. 지금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데 요거 지금 모르시는 분들 아마 많을 거야. 지금 1600분 정도 계시는데 아마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한 500분 이상은 헷갈리거나 모르시는 분들 계실 거야. 개념은 알아도 이거 좀 왜 그러지 라는 분들 오늘 좀 디테일하게 다뤄드릴게요. 자,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내는 건 코인이슈가 요거 돈놀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폰지 사기라고. 우리가 화폐랑 통화랑은 헷갈려서는 안 돼요. 화폐랑 통화. 자, 보시면 시장에 존재하는 돈은 두 가지 종류로 분류가 됩니다. 현금 통화가 있고 예금 통화가 있어요. 현금 통화, 예금 통화. 그래서 우리가 지갑에 넣는 진짜 그 실물 지폐, 진짜 돈, 그게 현금 통화. 그럼 예금 통화는 뭐냐면 우리가 통장에 항상 통장 정리하죠. 그리고 계좌 이체하면 휴대폰 문자 딱 날라오죠. 잔고 얼마라고. 통장에 찍혀있는 그게, 그 돈이 예금 통화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중앙은행이, 연준도 마찬가지고 한국중앙은행이 100억 원치의 현금을 찍었다 그래. 중앙은행이 100억 원치 현금을 찍었습니다. 그러면 시장에 100억 원이 그대로 현금이 쭉 뿌려지는 걸까? 우리가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착각을 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중앙은행이 현금을 100억을 찍었어. 100억을 찍으면 시장에 유통되는 돈들은 100억 그 이상입니다. 자, 코인이슈님 100억의 현금을 찍었는데 왜 100억 그 이상인가요? 자, 보세요. 중앙은행에서 찍어내는 1차적인 돈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본원 통화라고 합니다. 자, 요것도 본원 통화. 중앙은행으로부터 풀려나가는 1차적인 화폐 공급. 중앙은행에서 100억 원을 찍었어. 그 통화가 뭐다? 본원 통화. 자, 그러면 100억을 찍었다고 해볼게요. 100억을 찍으면 어떤 식으로 이제 유통이 되냐면 50억은 현금으로 유통이 돼. 우리가 알고 있는 현금. 그리고 50억은 어디로 가요, 이게? 은행으로 갑니다. 은행으로. 쉽게 말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국민은행, 기업은행, 1금융권 이런 은행들로 가요. 그러면 이 은행들이 예를 들어서 뭐 5개 은행이 있으면 10억씩 받았겠죠. 10억을 받으면 이걸 어떻게 할까? 여기서 은행 지급 준비율이라고, 요거는 알고 계시면은 이해하시기 쉬울 건데, 은행 지급 준비율이 뭐냐면 은행이 예를 들어서 100억을 갖고 있어.
그러면 지급 준비율에 해당하는 그 금액만큼 빼고 우리가 대출을 받죠, 은행한테. 그러면 대출을 내줄 수 있는 금액이 예를 들어서 A라는 은행이 100억이 있어. 그러면 지급 준비율이 10%야. 그러면 10억을 제외하고 어떻게 해요? 10억만 갖고 90억은 대출을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갖고 있는 돈의 10%만 제외하고 나머지 90%는 우리한테 뭐 시중에 대출을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회사한테도 대출해주고. 자, 그러면 본원통화가 지금 100억에서 50억은 현금으로 만들었어. 현금으로 유통을 하고 50억은 은행에 갔어. 5개의 은행에. 그러면 그 은행으로 들어간 50억은 지급준비율이 지금 10%라고 해볼게요. 얼마가 돼서 시장에 유통이 되고 있을까 지금? 50억은. 은행 지급준비율이 10%면 450억이겠죠. 450억. 450억 대출이 가능한 겁니다. 10%만 제외하고 나머지가 쭉 대출이 가능하니까. 이해되셨나요? 요게 돈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중앙은행이 돈을 찍고 화폐를 공급하면 그 돈만큼 시장에 돌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 본원통화는 100억을 찍었을지언정 현금은 50억 그리고 50억은 은행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은행에서 지급준비를 제외한 나머지 대출들이 유통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중앙은행에서 본원통화가 100억을 찍었으면 현금이 50억 여기다가 은행으로 들어간 50억 거기다가 대출 금액이 450억 총 550억이 어떻게 돼요? 시장에 쭉 나가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보시면 요게 지금 지급준비금 10% 딱 제외하고 요거 되돌려 보기 보세요. 꼭 10% 제외하고 요런 식으로 시장에 이제 나가는 금액들이 얼마냐면은 100억원치가 딱 나가는 게 아닙니다. 100억어치가. 그러면 쉽게 말해서 우리가 중앙은행이 100억을 찍었네? 그럼 그 돈이 온전히 100억이 시장에 쭉 돌고 도는 게 아니에요. 이렇기 때문에 폰지사 어떻게 보면 없는 돈을 어떻게 돼? 은행이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시장에 쭉 유통을 시키는 거죠. 자, 이런 구조입니다. 중앙은행이. 자, 그러면 중앙은행이 본원통화 자기네들이 찍어내는 통화를 화폐를 돈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조절을 해야 될까? 자, 연준이 제롬파월 연준의장이 나와가지고 우리 긴축할 겁니다. 금리 인상할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죠. 이게 뭔 얘기냐면은 자, 지금 시장에 돌고 도는 통화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너무 많기 때문에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고 물가는 미친듯이 올라가고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당연히 달러로 사는 우리가 밥을 뭐 식량이라던가 원유라던가 이런 상품들의 가격이 어떻게 돼요? 올라가겠죠. 달러 가치가 떨어지니까. 그러면은 연준이 이걸 맞춰주는 겁니다. 시장의 유동성들을. 그 통화의 비율을 맞춰주는 거예요. 긴축을 해주고 금리를 해주고 걷어들여. 그러면서 통화의 비율을 맞춘다. 자, 반대로 시장에 지금 국민들이 소비를 안 해. 자, 코로나 때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코로나가 딱 터져서 어떻게 돼요? 자영업자분들이 장사가 안 돼. 야, 장사도 안 되고 이거 당장 휴대폰비도 막 내기 깝깝하고 힘들고 소비를 안 해. 소비를 안 하고 계속 쟁여도. 그러면 시중에 도는 통화가 어떻게 돼요? 소비를 안 하니까 시중에 있는 통화가 없겠죠. 어떻게 보면 지금이랑 마찬가지입니다. 자금이 경색이 됐습니다. 우리가 몸을 따졌을 때 피가 계속해서 혈액순환이 돌아야 되는데 피가 막혀 있어. 그러면 막힌 데를 뚫어줘야겠죠. 그럼 중앙은행은 어떻게 해요? 본원통화를 찍어서 시장에 돈을 뿌려주는 겁니다. 뿌려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코로나 때 했던 유동성 공급. 통화의 비율을 맞춰준다. 이게 누가 한다? 한국중앙은행이든 연준이든. 우리가 요거 지금 알고 계셔야 돼요. 요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미국이 지금까지 이제 본원통화, 중앙은행이 찍어낸 통화를 150년 동안 4.5조 달러를 발행을 했어요. 그러면 4.5조 달러만큼이 지금 시장에 뿌려져 있는 걸까? 4.5조 달러의 만큼? 아니죠. 4.5조 달러를 발행했지만 그것보다 더 많은 천문학적인 금액들이
여기저기 시장에 지금 들어가 있겠죠.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자, 질문. 코로나 때 돈을 많이 찍었기 때문에 시장에 돈이 많대. 경기 침체는 안 온대. 요 말은 틀린 걸까 맞은 걸까? 중앙은행이 많은 돈을 찍었지만 그 돈들이 시장에만 계속해서 유통이 되는 게 아니죠. 아니죠. 왜? 코인위시가 이런 말씀을 드렸었죠. 소각장이 필요하다고. 달러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소각장이 필요하다. 왜? 달러의 가치를 지킬 수 있는. 코로나 때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냈던 돈들이 미국 정부가 찍어낸 돈만 전 세계 2차 대전보다 더 많이 찍었습니다. 코로나 때 발행한 게. 바이든 정부가 들어와서 달러를 찍어낸 것만 달러 유통량을 따졌을 때 37% 이상을 찍었어요. 그만큼 달러를 많이 찍었는데도 지금 달러가 어떻게 되죠? 강세로 나왔죠. 작년에 막 달러 강세 나가지고 막 원달러만 1,400원 넘고 막 1,500원 막 가니 그렇게 됐었죠. 요 논리면 달러가 어떻게 돼요? 달러가 하락해야지. 돈을 많이 찍었는데 달러 강세는 어떻게 나왔어? 본원 통화를 많이 찍고 돈을 많이 찍었음에도 불구하고 달러의 가치를 지킬 수 있었던 건 뭐예요? 달러의 가치를 지켜줄 수 있는 소각장이 있겠죠. 미국은. 소각장이 있었다. 왜? 그게 뭐다? 미국 주식, 미국 ETF 상품, 미국 선물 상품, 미국 원유 상품,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이젠 투자를 해야 되는, 투자를 하고 비트코인을 왜 사야 되는 이유. 메타버스, NFT, 비트코인 시장. 이해되셨나요? 그리고 앞으로 전기차 시장까지. 달러가 기축통화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거는 사우디에 가서 뭐를 묶었어요? 원유랑 달러를 묶었습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의 국가, 글로벌 국가들이 원유를 사기 위해선 달러가 필요해. 그러면 달러의 수요량이 급증하겠죠. 그러면 연준에서 달러를 미친 듯이 찍어내도 달러를 필요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원유 시장이 다 묶여있기 때문에 소각장에 달러의 가치는 오히려 더 올라가는 겁니다.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 달러를 묶어놓은 소각장 역할을 하는 새로운 시장이 나왔네. 그게 누구다? 비트코인 시장. 비트코인. 그리고 거기다가 지금 미국에 있는 기업들, 전 세계 글로벌 기업들이 뭐를 해요? 메타버스 생태계를 만들고 NFT를 하죠. NFT 시장이 활성화되면 NFT에 들어가는 달러 자금들만, 천문학적인 자금들이 들어갈 겁니다. 거기다가 그 NFT를 사서 NFT를 갖고 놀 수 있게끔 만드는 메타버스 생태계를 만들어 준다면, NFT 플러스 메타버스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달러는 앞으로 대대손손 미친듯이 찍어도 가치는 어떻게 된다? 지킬 수 있다. 달러 소각 장소로 뭘로 쓰인다? NFT 메타버스 그리고 비트코인까지. 비트코인까지.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트코인 투자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돈을 중앙은행에서 100억 찍는다고 해서 100억이 다 나가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 100억을 찍었지만 시중에 돈은 뭐 550억이라 치면 그 돈들이 시장에만 다 유통이 되는 게 아니야. 주식으로 고점 찍었다가 떨궜을 수도 있을 거고, 그리고 채권 투자해서 또 손실을 봤을 수도 있을 거고, 여기저기 달러의 소각장에 다 들어간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시장의 유동성들 당연히 없겠죠. 지금 유동성이 막 자금이 경색되고 막 채권 시장이, 미국 채권 시장에 문제점이 생기고 그 기업들이 회사채 발행하는데 막 수요가 안 몰리고 돈이 없다, 이런 얘기가 안 돼야 됩니다. 왜? 돈을 찍었는데. 그 뜻은 뭐예요? 달러들이 소각되는 이런 소각장들이 여기저기 뿌려져 있다. 여기서 더 쉽게 설명을 해드릴 수 없어. 이제 이게 최상이야. 이해되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뭐 화폐라던가 통화라던가, 화폐랑 통화랑 헷갈려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중앙은행에서 찍어내면 그 돈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여기저기 다 자금들 들어간다. 자, 그러면 한 가지 더 응용을 해서 한번 짧게 말씀드려볼게요. 우리가 국가들이 CBDC를 만들죠. 디지털 화폐 CBDC를 만듭니다. 지금 중앙은행에서 이제 본원 통화를 이제 찍어내면 그게 뭐가 된다? CBDC가 된다. 앞으로는. 그러면 한국중앙은행에서 디지털 원화 CBDC를 찍어내면 은행으로 들어가는 자금은 어떻게 된다? 은행으로 들어가는데 그 자금이
우리가 예치를 하거나 아니면 뭐 이자를 받거나 시중에 레버리지 그 10%를 제외한 나머지 90%가 그 공급이 되는 화폐는 뭘로 화폐가 된다? 스테이블 코인으로 된다. 스테이블 코인으로. 그래서 미국 금융권 애들이 은행 애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고 실버게이트가 메타가 개발하던 스테이블 코인을 갖고 온 게 다 요거 하겠다는 겁니다. 디지털 달러를 받아서 이자는 우리들한테 뭘로 준다? 스테이블 코인으로. 그렇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 생태계가 커지면 커질수록 CBDC도 커지고 CBDC가 커지면 커질수록 비트코인도 상승한다. 시장 같이 갈 거다. 재작년부터 누누이 말씀드렸던 거. 요렇게 가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우리는 요 내용을 지금 향후 4년, 5년 있다가 눈으로 보게 될 거예요. 4년, 5년 먼저 배우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요거 중요하다는 거. 자, 어떻게 좀 들으실만 한가요? 이제 좀 궁금증이 좀 풀리셨나요? 중앙은행? 돈이 어떻게 찍고 돈이 어떻게 나가는지. 어렵네요. 리나님은 지난 영상 싹 다 보셔야 돼. 요거는 한번 딱 들으시면은 좀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코인이슈 영상 보시다가 다른 코인 방송 보시면은 그냥 웃겨. 웃음만 나와. 그래서 나중에 우리 친구분들이나 어디 뭐 모임 가서도 야 중앙은행이 뭐 보는 통화가 뭐냐 화폐랑 통화 뭐 구분 뭐 몰라. 거기서 또 이제 딱 밥 먹을 때 딱 하는 거지.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앞으로 뭐 비트코인이든 뭐 메타버스든 NFT든 왜 투자를 해야 되며 왜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갈 건지 어떻게 보면은 코인이슈가 방송을 하면서 우리 구독자분들이나 멤버십 가족분들한테 설득을 하는 겁니다. 설득이 맞나? 근데 어떻게 보면 맞지. 왜? 비트코인이 왜 좋은지, 왜 코인이슈는 비트코인을 투자하는지 이유를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설득이기도 하고 뭐 그렇다 해서 뭐 사라고 한 건 아니니까. 근데 코인이슈가 왜 비트코인 투자를 하는지 이해는 시켜야지. 그리고 앞으로 왜 비트코인을 좋게 보는지 이런 것들을.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시면 왜 비트코인 가격 하는 이런 것들을 공부하시면 뭐 업비트 들어가가지고 마이너스 지금 60%인데 70%인데 하나도 안 무서워. 하나도. 비트코인 하나 담아 놓으면은 어차피 나중에 올라갈 건데. 왜 올라가요? 달러를 죽인대. 달러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비트코인이래. 잘못 알고 있죠. 달러의 가치를 높여주는 도구 역할을 하는 게 누구예요?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이에요. 달러를 더 찍어내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뭐예요? 비트코인. Hey, I got a confession. Been losing all momentum. Just because it's easy.